자, 지금 퇴근하는 중인데요. 제가 오늘은 제호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얼마 전에 우리 후배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기는 제호민을 권하는 게 되게 양심에 찔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호민 보톡스라는 게 뭐냐면, 보톡스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쓰면 쓸수록 내성이 있구나라는 걸 의사들이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내성이 없는 보톡스를 독일에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한국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가격이 약간 비싸거든요.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보톡스가 그렇게 내성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제호민을 권하는 게 조금 양심에 걸린다는 거예요. 그 친구가 사실 되게 순하고 참 선한 그런 분이라 가지고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사실 얼마 전에 의사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너희들 돈 벌려면은 제호민을 많이 권해라. 내성을 줄여준다는 제호민이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걸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?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. 물론 단 한 명의 의견이긴 했지만 그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미용시술 14년 차인데 첫 11년 동안의 입장과 지금 최근 3년간의 입장이 약간 달라요. 제가 첫 11년 동안에는 내성 환자분을 거의 만나보지를 잘 못했거든요. 제가 그렇다고 시골에만 있었냐? 그러지 않고 제가 압구정에서만 페이닥터를 2번 했고 대치동에서도 했었고 서울역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광명에서도 좀 있었고, 그런데 내성을 그동안 겪은 적이 있었냐? 진짜 거의 없었어요. 타병원에서 내성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 와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한테 맞아보겠다 라고 한 환자들 중에서 제가 용량을 충분하게 주사를 하면 내성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.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결국 용량 부족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는데, 그래서 내성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어요.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초반 10년 동안 11년 동안 내성 환자를 진짜 제가 끝까지 확인해 본 적이 2분 정도 있었어요. 이 보톡스 내성이라고 하는 게 보톡스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우리 몸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독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듯이 보톡스에 대해서도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보톡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금방 힘을 못 쓰고 효과가 사라지게 돼요. 그런데 이런 보톡스가 내성이 왔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, 이런 항체를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연구소에서 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, 미간 보톡스 정도에 놔보고 또는 턱 보톡스 정도의 보톡스를 놔보고 적절하게 효과가 나올 그 시기, 미간 보톡스라면 3주, 턱 보톡스라면 한 2달 반 정도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.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으면 내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, 이게 제가 애매하게 오신 환자분들도 제가 끝까지 추적하고 진짜 직접 제 손으로 충분한 용량을 놓고 확실한 기간, 정말 딱 맞는 기간에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을 때 10년 정도 확인을 했을 때 2분 정도밖에 진짜 내성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내성이 진짜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.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후배처럼 이 제호민을 권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 내키지가 않더라고요. 왠지 괜히 돈 밝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비싸니까. 물론 제호민이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겠지만 저도 환자분들한테 돈을 비싸게 받는 게 그렇게 막 상큼하진 않잖아요, 항상. 그런데 제가 강남에 나와서 개업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 강남에 나와보니까 뭔가 좀 다르긴 달라요. 내성이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.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 있던 곳들은 강남이라도 압구정, 대치동 이런 데 있었던 분들은 엄청 시술을 많이 했다 이런 거는 조금 덜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분들은 제가 처음 보톡스를 놓은 환자들도 참 그동안 많았는데, 강남에 나와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보톡스를 맞아왔던 환자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내성이라는 게 용량에 비례하고 또 빈도수에 비례하는 점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 빈도로 따지면은 꽤 자주 봤어요. 1년에 한 2분 정도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따지면 제가 11년 차부터 2분씩 더 보톡스 내성 환자를 봤다고 치면은 제가 기존에 10년 동안 봤던 2분과 4년 동안 봤던 8분 정도를 합치면 한 10분 정도 보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게 보톡스 내성이 자주 오면 정말 자주 오면 제가 제호민 맞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, 또 엄청 자주 오진 않잖아요. 이게 2년에 2번인데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의 보톡스를 한다고 치면 제가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치고 그러면 한 5-6천 분의 환자분에게 보톡스를 놓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분 올까 정도의 빈도수다 보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.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없진 않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꼭 이거를 맞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 제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제호민이 나은 것 같아요.
아무래도 확률이 빵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 내성이 오면 제오민도 안 듣고 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. 내성 때문에 효과가 없는 그 기간이 사실 아까 우리 몸이 보톡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내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항체가 사라지는 기간이 정말 사람마다 많이 틀리다고 해요. 일단은 뭐 보톡스 하나도 안 맞고 뭐 1년, 2년, 3년 기다려본다 뭐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미용 시술에서 딱 하나만 뭔가 시술을 받아야 된다면 보톡스인데 그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좀 아쉽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보톡스를 맞을 때 아무래도 제오민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있어요. 뭐 이왕이면 제오민이 좋다라고 이제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보톡스 내성이라는 게 완전 내성도 있지만 부분 내성도 조금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나기는 나는데 마땅히 나야 될 만큼 충분히 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종종 마주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하느니 그냥 제오민을 맞는 게 낫지 않나, 좀 오래 맞을 생각을 한다면 제오민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옛날에 제가 의사들끼리 모이는 어떤 유튜브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 내성이 자주 오는 건 아닌데 다들 그래서 본인은 국산 보톡스를 맞고 아내는 제오민을 맞는다 뭐 이런 분도 계셨긴 한데 저는 이제는 저도 제오민을 맞게 됐어요. 옛날이랑 제가 스탠스가 좀 달라진 부분인 거죠. 그래도 어딘가에는 아직도 어떤 의사분들은 제오민 그거 꼭 맞아야 되나? 내성 잘 오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. 아까 제 후배처럼 또는 그 의사들 모이는 사이트에 올린 그 사람처럼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. 과거에 저도 10년차 때까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기울었기 때문에. 하지만 경험이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어떻게 보면 미용시술 우리 환자분들도 더 많은 미용시술을 하면서 내성에 대한 게 아무래도 우려할 때가 됐다, 시대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제오민이 좋아요? 아니면 다른 보톡스 맞아도 돼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는 아무래도 제오민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